Y솔입니다.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요. 나스닥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저 연봉 Y솔의 연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월봉은 역시 상승 추세고요. 주봉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은 그러나 하락 추세이고요. 그 근거로는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약하죠. 장기선일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락 추세가 우세합니다. 일봉 두 번째, 그러면 거래량은 어떨까?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 하락하고 있죠.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고요. 가격 추세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차트인데요. 선차트라고 별건 없습니다. 그냥 하락 추세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현재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EQ 일봉 차트의 패턴상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계곡선입니다. 마지막 종점은 녹색입니다. 여기죠.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긴 뭐냐면 매수 시그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매수 시그널입니다. 갈수록 더 간결해지네요. 설명이. PNF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이게 있죠. 이게 이 추세선이.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 추세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하락이다. 삼전과 MACD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는데, 삼선 전환도는 최근 그 띠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하락. 그리고 MACD도 보시면 하락했죠. 그래서 두 개의 차트와 지표가 서로 같은 방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세가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윙 차트 현재 하락인데요. 아까 똑같네요. 제가 여기에도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윙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기도 그렇겠죠. 가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락 제대로 써놨네요. 여기 추세선 따라서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랭코인데요. 역시 제가 많이 빼먹었네요. 여기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인데요. 대략 70% 정도의 계좌가 수익이 나는 형편입니다. 70%의 계좌가 수익이 났습니다. 지그재그인데요. 새로운 파동을 위한 준비 파동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파동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동론에 따르면 5번의 파동,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 상승 5파와 하락 3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락 3파가 하나의 파동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파동입니다. 새로운 파동.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파동을 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택했습니다. 하락이다. 다음에 나올 파동은 하락일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주는 가지 않을까요? 예. 가장 확실한 건 다음 주에는 이제 상승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횡보 아니면 하락인데 다음 주만큼은 예,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예, 약세의 장입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후행 스팬이 봉들의 추세에 묻혀 있고 일봉이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입니다. 다만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그 전환선과 기준선은 빼고 후행 스팬과 구름대만으로 그 이유를 삼아서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벨로프인데요. 횡보합니다. 네. 보시면 중심선 횡보했죠. 상한선과 하한선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보인데 주의할 점, 일봉들이 중심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고 제가 주장하는 하락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건 역시 하락입니다. 중심선을 횡보하고 있고 하락이 아니라 횡보네요. 중심선을 횡보하고 있고 상한선과 하한선도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벨로프와 다르게 볼린저 밴드에서는 중심선에 일봉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횡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5저 라인인데요. 저선에서 반등입니다. 10분봉인데요. 이게 저선이죠. 저가선. 저선인데 이것이 계속 하향하면서 하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같은데요. C5저 종 라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시선은 이거죠. 이게 시선입니다. 시선. 이게 고선. 이게 저선. 이게 종선인데요. 이건 틀렸습니다. 시선에서 반등으로 이건 틀린 거고요. 저선이 계속 내려서 종선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종선이라는 것이 원래 마지막 그 봉차트가 만드는 것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저가가 종가를 끌고 내려왔죠. 그래서 종가를 하회하였다. 그러다가 종가에 끝났다. 말 이상한데요. 어쨌든 저선이 종가선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디마크인데요. 하한선이 뭐였습니다. 하한선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건 디마크에는 상선과 하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한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이 하한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피봇인데요. 1차 지지선이 무너졌고 이후 진동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사이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파라볼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ADX입니다. ADX가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행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파라볼릭 시스템의 ADX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DM 위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추세, 즉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있고, 그리고 파라볼릭 4를 보면 역시 하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강하다, 강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간 2평인데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봉으로 본 일간 2평은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이거는 현재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개 하락세가 계속되는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마 N MFI인데요. DMA가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MFI도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둘 다 일치하죠. 그래서 강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하락 추세만 나오고 있죠. 상승이나 행보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반등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그 말을 하면 바로 나왔네요. 이거는 반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TMA는 3번이나 평균을 낸 값입니다. 가치값들을 3번이나 평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평균 쪽으로 가겠죠. 평균에서 여기처럼 하락하다가 갑자기 상승했을 경우에 평균이 금방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을 차트는 살짝 상승인데 추세는 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추세가 약하냐, 금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일봉이 그물대 안에 있죠. 이런 경우 추세가 약합니다. 그물대부터 떨어져 있어 일봉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추세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물선 안에 일봉이 들어와 있으면 추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인데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인데요. 보조 지표들은 끝만 보면 됩니다. 여기 하락, 여기 하락, 여기도 하락. 그래서 횡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멘텀 지표는 이제 하락이죠. 하락, 하락, 하락입니다. 특히 여기는 매도 시그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매도 시그널이 있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변동성 지표는요,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락 추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 동향인데요. 최근 외국인은 팔았으나 개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외국인은 여기 좀 팔았죠. 여기 좀 팔았는데 뭐 뚜렷하게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체들을 보면 개인은 좀 산 게 많았고
기관도 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산 게 있고 외국인은 좀 팔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싱크인데요. 거의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펀은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볼 텐데요. 목표주 주가가 2만원입니다. 이게 500원짜리니까 20만원인데요. 그게 될는지 보시면 부채가 200 아래에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1000 이상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고, 뒤에 뭐 ROE나 이거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주가는 재무제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투자 의견 및 목표가인데요. 17,2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공차트 일봉은 하락, 일반 차트는 횡보 수준, 속수 차트는 하락입니다. 일반 차트를 또 횡보라는 건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하락이나 횡보인데 횡보가 좀 있으니까 횡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과 채널 지표는 하락입니다. 모멘텀 지표와 변동성 지표는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상승이라는 말이 있나요? 상승 말이 없죠. 횡보, 하락, 하락, 하락입니다. 즉 Y솔은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방 산업으로서 현재 그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진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가 됐는데 5G 스마트폰 신기술 스마트폰 부품의 고기능화를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생각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Y솔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은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메인테인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냥 보류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바이의 다른 말로 메인테인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메인테인이 아니라 그냥 보류 메인테인이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글씨가 개떡이네요. 어쨌든 보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2만원이고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지금 주장한 게 있는데 뭐냐면 Y솔은 현재 하락 추세다. 더 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